자,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가 뭐냐? 뭐 증명까지 하려면 좀 빡세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x가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BNP 이렇게 따르고 있는 분포인데 얘네들의 이제 평균의 값이 뭐냐면 평균은 NP고요. 그 다음에 분산의 값이 NPQ야, 맞지? 이거는 다 기억하고 있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이때 n의 값이 시행 횟수가 졸라 커. 시행을 계속 한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되게 많이 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때 x라는 이 분포가 정규 분포랑 거의 비슷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때 원래 이거를 따르는 분포였는데 구하기가 힘들면 x가 근사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야.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얘가 근사적으로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때 평균의 값은 np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값이 npq니까 이거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정리가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리들은 통계학자들이 지네가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갖다 쓰면 돼.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따르는 분포는 bn의 6분의 1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분포 안에서 시행 횟수가 10번일 때의 모양과 시행 횟수가 30번일 때의 모양과 시행 횟수가 60번일 때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은 이때 확률의 값에 대해서 분포 자체가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랑 거의 흡사해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의 정규 분포랑 비슷해지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니? 초반에는 막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약간 딱딱한 느낌인데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확률의 값 자체가 정규 분포랑 거의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냥 정규 분포로 바꿔서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이항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면 돼. 결국 그게 결론이야. 그러면 대체 언제 바꾸느냐? 자, 아까 뭐라고 했어? 시행 횟수가 많으면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대체 많은 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얘네가 이제 x가 n이 충분히 클 때라고만 나와 있지 이게 뭐 얼마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긴 해. 어떤 교과서는 뭐 이렇게 뭐 200번이나 300번이나 이렇게 정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만 잘 풀면 되잖아. 문제만. 맞지? 문제만 잘 풀면 돼. 그래서 언제 이렇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냐? 자, 문제에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이산 확률 변수가 등장을 해. 그래서 x가 따르고 있는 분포가 독립 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x는 b 시행 횟수가 100번이에요. 100에 5분의 1의 R승이니까 5분의 1을 따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오른쪽에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어. 이럴 때 쓰는 거야. 이럴 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면 돼요. 얘를. 자, 그래서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얼마다? np 두 개 곱하면 평균이 나오니까 2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의 값은 npq에서 5분의 4를 한 번 더 곱해야겠지. 5분의 4를 곱해주면 16이니까 4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면 돼. 그래서 뭐라고 했어? x가 2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구하래. 그래서 px가 28 이상이다. 이거 표준화해주면은 pz가 2 이상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의 확률이 이거니까 0.0228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면 돼. 언제? 이항 분포가 확률 변수 x가 되었는데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으면 바꿔야 돼요. 알겠죠? 이때 바꾸는 거야. n이 클 때가 맞기는 한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표가 나와 있으면 바꾸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독립시행이었고 너희가 까먹었을까봐 다시 하는 거야. 두 번째가 횟수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확률 변수 x를 이항 분포로 바꾸자라고 했었어. 그치? 저걸 좀 기억해야 돼. 자, 어느 범죄 연구기관의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범죄는 출소 후 재범 확률의 값이 0.8에 이른다고 한다. 자, 현재 수감 중인 그 종류의 범죄자 400명 중에서 출소 후에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가 300명 이상일 확률에 대한 근사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수감 중인 그 종류의 범죄자 400명 중에서 출소 후에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됐지? 그러면 x가 따르는 분포는 b 400에 한 명당 재범 확률의 값이 0.8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400에 0.8을 따르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 분포를 만들어냈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어쩌라고 했어? 이때 x가 따르는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는 건데 np를 곱해서 84, 32니까 320에다가 npq 0.2를 곱해주면 64니까 8의 제곱이 되겠지. 혹시 암산되니?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뭐라고 했어?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를 x라고 했는데 x가 30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돼. 그래서 x가 30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자 이런 얘기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p가 되는 거고 z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켜주면은 얼마가 된다? 320을 뺀 다음에 8로 나눠주자. 320을 뺀 다음에 마이너스 20 나누기 8이 될 테니까 z가 될 거고요. 8, 2, 16 바로 40 z가 마이너스 2.5 이상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상일 확률이니까 0.49에다가 0.5를 더해주면 0.99가 되겠지. 그래서 99%가 돼요. 미래가 암울하죠. 같은 종류의 범죄자 400명 중에서 300명 이상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99%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범죄자는 싹 다 집어넣어야 돼. 뭐 인권 같은 거 너무 우리나라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 미국같이 한 1500년 이렇게 때려버리면 안 돼. 이제 드라큘라는 나오신 그러니까 막 거의 나쁜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면은 그냥 뭐 30년, 40년이 아니라 한 1200년 이렇게 때려버리면 좋을 것 같아. 아, 진짜로. 못 나오게. 사실상 뭐 그치. 그런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법이 물러 터졌어. 우리나라가 사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래. 사기가 엄청 많은 나라래. 왜? 사기를 쳐서 걸려도 그렇게 뭐 벌금을 많이 맞거나 그 형량이 높지가 않대. 그래서 사기 한 번 치고 한 몇십억 얻어가지고 그냥 살다가 나오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되게 많은가 봐. 그래서 한 몇백 년씩 때려버리면 안 그러지 않을까?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이제 정치인 새끼들부터 문제야. 그 새끼들이 법을 다 망가뜨려놨어. 맞잖아. 지네가 사기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형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 뒤에 똑같은 짓을 하는 애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형량을 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자, 3번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자, 주사위를 던졌네. 독립시행이야. 맞지?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는 b 720에 6분의 1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치?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니까 6분의 1. 자, 그런데 오른쪽에 또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네. 그치?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라? 얘를 정규 분포로 바꾸라는 얘기야. np 두 개 곱해주면 120이고요. npq 하면 6분의 5니까 곱해버리면 100이겠지.
그러면 10의 제곱이야. 자, 이제 p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228을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라고 했는데 표준화 시켜주면은 k 빼기 120 나누기 10이 되고요. 0.0228이 됩니다. 자, 정규분포표에서 k-120 나누기 10의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즉 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가 0.022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0.4772니까 그걸 만족하는 요 z값은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10 곱해주면 k 빼기 120은 마이너스 20이니까 k가 100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구하는 과정은 앞에 정규분포랑 똑같아. 근데 단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갔다 이런 얘기. 자, 4번 대표를 봅시다. 어떤 해운 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에서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고 한다. 승선이라고 하는 거는 배를 타는 거야. 알겠지? 승선한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8명이 이제 예약을 10명을 했으면 8명이 탄다. 이런 얘기지. 자,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에 예약 고객이 400명이래. 그치? 이래도 되는 거야? 340명이 타야 되는 여객선에 400명 예약을 받았어. 그치? 자, 400명일 때 승선한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400명이 예약을 했으니까 x라는 확률 변수를 정해야겠다. x는 예약한 400명 중 승선한 고객 수가 이제 확률 변수 x가 돼. 문제에서는 안 써 있어. 너희가 찾아야 돼. 이거 찾기 어렵다. 알겠니? 이 문제를 읽고서 예약 고객이 400명이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서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약한 400명 중에서 승선한 고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따르는 분포는 b400의 10분의 8이 돼요. 10분의 8이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 아까처럼 밑줄 치고 대문자 x 이런 게 없어 지금. 그래서 이거 찾기가 살짝 어려워. 자, 그 다음에 x가 따르는 분포는 이건데 실제로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x를 정규분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np 곱해주면은 48에 32, 320이 되는 거고 npq 10분의 2를 곱해 주면 64니까 8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정원이 340명이라고 했으니까 x라고 하는 게 예약한 400명 중에서 승선한 고객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34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배를 탄 사람의 수가 340명 이하여야지만 정원을 초과하지 않겠지. 그래서 x가 34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pz가 되는 거고요. 표준화에 320을 뺀 다음에 8로 나누어주면 8분의 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z가 어떻게 된다? 8, 26, 2.5가 되겠네. 2.5의 확률의 값은 0.4938이기 때문에 0.5를 더해주면 0.9938이에요. 그래서 99.38%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400명 받아도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400명 막 이렇게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은 돈 주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 그거 알아? 비행기도 그런 거 있다. 비행기도 예약을 막 받아. 그 다음에 표를 이제 다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은 집에 갈 사람 손 이렇게 선착순 해가지고 돈 줘. 이렇게. 다른 비행기표 구해주거나 그런 데도 있어 여행사가.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집에 그게 아마 항공편 돈보다 아마 한 좀 더 줄 거야. 한 2배 정도. 네, 한 10만 원에 예약했으면 20만 원 주는 거. 그런 경우도 있어. 고객이 손해봤으니까 이제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 5번.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정규음포 N180의 8의 제곱을 따른다. 자, 여기는 이제 신제품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따르는 분포가 180의 8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자, 잠깐만 이게 마지막 유형이지? 없지. 별표. 자, 여태까지는 쉬웠어. 여태까지는 쉬웠는데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 그리고 얘가 시험에 잘 나와.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회사에서는 신제품의 무게가 164g보다 작을 경우에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여기까지 일단 끝이야. 자, 그러면은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을 먼저 구해 봅시다. 알겠지? 그래서 무게가 164g보다 작을 경우, 자, 무게라고 하는 거는 x야, 그치? 무게가 x가 되기 때문에 x가 164보다 작다라고 식을 세워줘야 돼. 그래서 이 확률의 값은 표준화 시켜주면 x가 따르는 분포가 이거기 때문에 표준화 시켜주면은 z가 될 거고 180을 뺀 다음에 8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치? 자, 이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의 값은 0.02가 돼. 그래서 50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야. 자, 두 번째. 자, 이제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언뜻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해야 될 건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를 여기까지 끊어서 y라고 해줘야 돼. 새로운 확률 변수로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왜? x라는 확률 변수는 무게야. 개수가 필요해요, 나는. 그지? 개수라는 확률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확률 변수로 바꿔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y가 따르는 분포는 b. 자, 2,500개를 생산했기 때문에 2,500번 시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불량품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뽑았을 때 불량이 나올 확률의 값은 아까 50분의 1이었어. 그러니까 2,500에 50분의 1을 따르고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근데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NP 두 개 곱하면 50, NPQ 곱하면 50분의 40분이니까 7의 제곱을 따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Y가 개수가 64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Y가 64개 이하일 확률이 되는 거야. 따라서 표준화해주면 Z가 될 거고 50 뺀 다음에 7로 나눠주면 2보다 작고 나갔다가 돼요. 그래서 2는 얘였으니까 0.98이겠다. 이렇게 구해주는 건데 조금 어려워. 왜? 확률 변수 x랑 y가 너희가 찾아야 돼. 너희가 찾아서 설정한 다음에 식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유형이 이거야. 알겠지? 이쪽 파트에서.